수면 공부 좋아해? 아니요. 재밌다 해서 공부해서요. 재밌어요. 봤어? 아니 영화 말고. 아, 노래 있잖아. 노래 있다고요? 어. 그거 되게 박상민이 부른 되게 엄청 유명한 노래 있어. 내가 예전에 노래방 가서 맨날 부르던. 뜨거운 코트를 달리며. 진짜 있어. 어디까지? 5페이지까지 했다고? 아 네. 그때 해야 돼요. 아 5페이지 해야 돼. 여기 할 차례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저기 제목이 몰과 기체의 부피다라고 해서 누구한테만 써야 되냐면 기체한테만 써야 돼. 그러니까 뭐한테 쓰면 안 돼? 뭐한테 쓰면 안 돼? 고체나 액체한테 쓰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 CH4 하면 뭐야? 메테인, 기체야. 얘가 두 분자의 산소하고 뭐하냐면 반응을 해.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기체야. 근데 이게 한 분자가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EH2O 이렇게 생겨요. 만약에 뭐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요 놈이 1리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1리터. 그러니까 부피가 1리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하고 반응하는 산소는 얼마냐면 산소는 2리터 반응을 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몇 리터가 나오냐면 1리터가 나와. 그럼 지금 느낌상 봤을 때 저 앞에 있는 숫자가 결국 뭐 뜻하는 거야? 얘네들 부피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기체잖아. 그러면 수증기가 2리터 나와요 라고 하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액체였다고 쳐 이렇게 액체였다고 치면 2리터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2리터가 아니고 2리터에 얼마였더라? 8,500배 정도 부피를 줄여요 액체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무엇하고 반응해서 무엇하고 무엇이 생기는 걸 하는 건 아닌데 오늘부터 다 배우는 거 지금부터 쭉 나오는 건 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 기체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물질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기체가 아니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뭐 하면 안 돼? 쓰면 안 돼. 그럼 답이 뭐야? 답이 안 나와. 아니, 답이 나오겠지. 근데 이제 틀린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기체를 다루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요거 해야 되거든.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이 여기 뭐라고 막 써 있잖아. 근데 실제로 모든 기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식은 얘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기체에 관한 법칙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선생님 얘기해 보면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걸 다 배웠거든. 근데 그게 요 식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 식만 이해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나 이 뜻이 여기 안에 뭐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외우면 돼. 알았죠? 그래서 식 이렇게 써 있잖아. P, V는 N, R, T다라고 해서 R은 신경 안 써도 돼. 상수여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각과 요 각과 요 각과 요 각 한 몇 개? 4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일단 P는 느낌이 뭐일 것 같아? P P 압력 프레셔 압력. 그 다음에 V면 이건 뭐다? 볼륨. 그러니까 뭐야? 어? 부피.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를 뭐 하는 값이냐면 곱한 값이랑 똑같은 게 N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뭐다? 몰수 몇 몰 할 때 그거의 기호고 R은 그냥 상수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붙어있냐면 T가 있어. T는 이제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몇 켈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쨌든 기체인 경우에는 여기 써있듯이 기체 해석 시에 알아둬야 할 식이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기체의 어떤 식들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 여기 쓰는 게 뭐냐면 일단은 기체 종류에 뭐한다? 상관이 없어요. 아보가드로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체는 덩치가 큰 것도 있고 덩치가 작은 것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기체의 부피를 얘기할 때는
입자 자체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체 입자가 돌아다니는 공간을 갖고 부피를 표현하거든. 그래서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알았죠? 종류에 상관없이 저기 쓰인 것처럼 온도하고 압력이 똑같대. 그럼 요 식에서 온도, 압력이 똑같으니까 어떤 값이 똑같은 거야? T라고 하는 값이 똑같은 거야. 그럼 P하고 T라는 값이 똑같으면 이거 어차피 상수니까 얘와 얘가 서로 뭐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뭐 한다?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에서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와 압력이 뭐하면 똑같으면 그 기체의 부피는 그 기체의 몰수에 뭐하냐면 비례한다. 혹은 그 기체의 분자수에 뭐한다? 분자수에 비례한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알겠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체를 다룰 때는 부피가 나오면 몰수로 바꾸고 몰수가 나오면 뭘로 바꾸고 부피로 바꾸고 이제 요 환산하는 거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뭔가 환산하는 값 하나 배웠잖아. 응? 뭐 배웠어? 이거. 응? 뭐라고? 응? 요거. N은 뭐였어? 지난 시간에. N은 내가 기체에 뭘 구하고 싶으면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그 기체에 뭐가 나왔을 때 그 기체의 실제 질량이 몇 그램 이렇게 나오면 그 값을 무엇으로 나눈다? 그렇지, 화학식량. 저 공부했네. 네, 정확히 치면 1몰 질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몰 질량으로 나누면 그 값이 뭐가 된다면 몰수가 된다. 자, 이렇게 배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있는 건 기체의 경우는 부피하고 몰수를 서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식이 있다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는 뭐다? 기체의 질량과 몰수를 서로 뭐한다? 변환하는 거잖아. 그럼 그걸 서로 변환할 때 뭘 알면? 화학식량을 알면 서로 변환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니은에 보시면 온도하고 압력 조건에서 분자 1몰, 그러니까 기체는 이제 다 분자라고 부르니까 분자 1몰의 부피는 여기 뭐한데? 정해져 있네. 값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식을 갖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얼마나 썼냐면 0도씨 1기압에 만약에 기체가 1몰이 있으면 그 부피가 얼마냐 이거야. 그냥 여기다 값을 넣으면 답이 뭐야? 나와. 알죠? 그럼 일단은 0도씨니까 자 여기다 몇을 넣는 거야? 0 넣으면 식이 0 되잖아. 그래서 0을 넣으시면 안 되고 0도씨는 섭씨 온도니까 여기서 말하는 T라는 건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려면 273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 273만큼 뭐 하면 돼? 빼면 돼. 근데 우리가 절대 온도를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있지. 언제? 통합과학 할 때, 빅뱅 할 때 뭐 우주 배경 복사가 3켈빈, 뭐 1000만도, 1000만 켈빈 다 이게 다 그때 배웠던 게 다 켈빈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켈빈이 켈빈.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이걸 감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0도씨 하면 이게 얼마다? 이게 273이에요. 알았지? 그 다음에 압력이 얼마래? 압력이 1기압. 1기압이니까 그냥 1기압 쓰면 돼. 얘는 273켈빈이고. 됐죠? 그 다음에 기체를 이제 몇 몰을 준비하는 거야? 1몰을 준비해. 그럼 1몰이니까 여기 얼마라는 거야? 요게 1몰이다. 그럼 이걸 이제 환산하면 여기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 R 값을 뭐 해야 돼? 알아야 되잖아. 근데 R 값은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값이어서 요 R 값이 원래는 0.08이다라는 값을 갖는데 0.08이가 나오는 값은 원래 얼마냐면 273분의 22.4 요게 요 R 상수 값이에요. 그럼 이제 산수해 보면 기체가 1몰 있고 그게 1기압이고 그게 얼마면 273이면 요거 날리시니까 딱 얼마가 나와? 22.4야. 그래서 실제로 기체는 0도씨 1기압에 그 기체를 몇 몰을 가져다 놓으면 1몰을 가져다 놓으면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이 부피는 22.4리터다라고 딱 나와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 응.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바꿔볼게. 만약에 0도씨가 아니고 273도씨였다고 쳐봐. 알았지? 0도씨가 아니지. 273. 여기다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273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 하에서 기체를 얼마 준비하냐면 1몰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체에 뭘 재보는 거야? 부피를 재잖아. 그러면 얼마 나와? 여기다 넣으면 돼. 그냥 여기다만. 그럼 273이면 여기 얼마가 되니까? 산수 안 된다. 546켈빈이야. 그러면 약분하면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273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얼마가 나온다? 44.8리터 나온다. 그러니까 1몰의 부피라는 건 뭐다? 정해진 게 아니고 온도 압력을 뭐 해주면 바꿔주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해볼게. 만약에 273도씨에 2기압이었다고 쳐봐. 자, 273도씨에 2기압에 내가 기체 1몰을 준비해. 자, 그러면 몇 리터 되는 거야? 22.4리터 돼. 그러니까 기체는 온도 압력이라는 조건을 뭐 해주면 바꿔주면 1몰이라는 값이 우리가 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6.0 곱하기 10의 23승인데 그 값이 온도 압력을 바꿔주면 뭐한다? 변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 근데 기체 1몰의 부피는 뭐다? 온도 압력 조건이 바뀌면 1몰의 부피는 뭐한다? 바뀐다. 근데 우리 지금 연습하니까 일단 최소한 0도씨 1기압에서 만약에 기체 1몰이 모여있으면 부피로 치면 얼마가 있다? 22.4리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1몰 부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뭘 만들 수 있겠어? 똑같이 얘처럼 식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보시면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기체에 부피가 이렇게 주어지잖아. 부피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얘도 이걸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기준이야. 기준값하고 뭐 해보라는 거야? 비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값이 이만큼인데 그놈하고 비교할 때 얘가 질량이 이만큼이니까 자, 몇 몰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무슨 말인데? 그럼 같은 논리로 해서 어떤 기체가 예를 들면은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에서 몇 리터가 있어요 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뭐로 바꾸려면 몰수로 바꾸려면 기준값하고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기준값이니까 0도씨 1기압에서 기준값이 얼마다? 좀 전에 했잖아. 눈만 뜨지 말고 말을 하라고. 좀 전에 했잖아. 얼마? 22.4. 그래서 기준값이 22.4 리터 퍼 몰이야. 알지? 뜻은 이거야. 밑에 있는 게 항상 기준이니까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이만큼인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얘의 질량이 이만큼이니까 몇 몰이냐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럼 얘도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2.4인데 지금 얘의 부피가 이만큼이니까 비교하면 얼마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22.4라는 건 언제만 가능하다? 0도씨 얼마일 때만 0도씨 1기압일 때만 가능하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조건이 바뀌면 다시 얘네를 뭐 해야 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이렇게 해서 구하던가 혹은 이렇게 해서 구한다. 구하고 요 식을 이제 뒤에서 무언가를 할 때 계속 활용할 수 있어. 식을 모습을 조금씩 바꿔서. 그래서 반드시 PV, NRT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이제 화학 2를 선택을 하면 그때도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적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뭐 아보가드로 법칙의 쉬운 표현이 뭔지 한 번씩 읽어보면 돼.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야. 그렇지? 초등학생 너네랑 똑같은 거 하고 있어 지금. 촬영하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우리 이제 둘째 딸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약간 스터디 카페 요새 묻혀가지고 초등학생 너무 공부를 많이 해 지금. 와, 좋은 거 아니에요? 스터디 카페에 자기 100시간을 끊어놔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같진 않아. 왜요? 왜냐면 선생님이 역대 이렇게 다 봐도 막 중학교 때 너무 달렸던 애들 있잖아. 공부하느라고. 그런 애들이 이제 끝까지 가면 좋긴 한데 잘못하면 지쳐. 그래서 지금 정작 달려야 될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못 달릴 수 있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
보시면 자, 0도씨 1기압에서 2몰이 있으면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0도씨 1기압에서 원래 기준이 되는 1몰 부피가 얼마니까? 22.4지? 그러니까 2몰이 있으니까 몇 리터가 된다? 44.8리터다. 종류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도씨 1기압에서 H2G니까 이제 수증기. 맞죠? 그럼 수증기가 44.8리터가 있대. 자, 그럼 0도씨 1기압에서 수증기가 44.8리터가 기준이 되는 0도씨 1기압에서 얼마니까? 22.4지? 그럼 몇 몰 있다는 거야? 2몰. 그럼 수증기 뭐가? 수증기 분자가 2몰 있다는 거지. 수증기 분자가 2몰이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물어봤어? 원자수 물어봤잖아.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원자수를 물어보면 일단 뭐야? 분자수를 구해야지 그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를 곱할 수 있으니까 그 분자수 먼저 구하셔야 돼. 그러면 산소 원자수 구했으니까 전체가 2몰인데 한 분자에 산소는 몇 개 있으니까 하나가 있는 거니까 산소 원자는 몇 몰 있다? 2몰 있다 이렇게. 그럼 산소 원자가 2몰 있잖아. 그럼 산소 원자가 2몰 있으면 그게 몇 g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럼 여기다 넣으면 산소 분자가 몇 몰 있다? 2몰 있어. 근데 산소의 기준이 되는 원자량은 1몰당 얼마니까? 응? 산소는 16이잖아. 그지? 그러면 현재 2몰 있고 산소는 기준이 되는 원자량이 16이니까 2와 16을 곱하니까 질량 합치 몇 g이다? 32g이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생명과학 숙제 다 했어? 숙제였어요? 미친놈아. 숙제였어요. 이거랑 쓰던데 뭐라고? 가져가라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숙제니까 가져가라는 거지. 응? 또 잃어버렸니? 아니요, 집에 있어요. 다 내일 올 때 꼭 풀어가지고 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자, 이제는 25도씨 얼마다? 25도씨 1기압이야. 알지? 그러니까 이걸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0도씨 1기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게 뭐냐면 25도씨 1기압에서 이산화탄소가 80리터에 2몰이 있대. 80리터에 2몰. 그럼 여기서 준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라는 게 25도씨 1기압에서는 80리터에 2몰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1몰에는 얼마인 거야? 아니 80리터에 2몰이니까 1몰에는 얼마인 거야? 40리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도씨? 25도씨 1기압에서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얼마가 된다는 거다? 40리터다 이런 거.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온도가 뭐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온도 올라간 조건 때문에 항상 고정된 게 아니고 이제 1몰의 부피가 변한다. 대신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지만 온도 압력이 변하면 1몰의 부피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요 아래에다 활용하는 거 아래에다가 자 25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이 몇 리터가 있대? 20리터가 있잖아. 그럼 25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의 기준은 몇 리터가 되니까? 40리터가 되지. 그죠? 이제는 1몰의 부피의 기준은 40리터가 되는데 쟤는 몇 리터밖에 없으니까 20리터밖에 없으니까 몇 몰이다? 2분의 1몰. 그러면 얘는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지금 뭐가 있는 거야? CH4라고 하는 분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소 원자수를 물어봤으니까 수소 원자수는 얼마가 있다? 2몰이 있는 거죠. 그럼 수소 원자수가 2몰 있으니까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자, 수소 원자가 2몰 있는데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은 몇이니까? 1이지. 그러니까 질량 몫이 몇 g이다? 2g이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이제 표현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아무한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만 써라? 기체한테만 써라. 그래서 기체 얘기가 나오면 자, 첫 번째 PV는 nRT라는 식을 써서 뭔가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체의 특정 온도에 해당하는 기준값을 한 다음에 그 기준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또 몰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한 거랑 지금 오늘 설명한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몰수를 이렇게 다 표현해 보죠. 근데 다 보시면 다 밑에 있는 게 다 뭐가 되는 거야? 밑에 있는 게 기준값. 그잖아. 6.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의 개수잖아. 그럼 그 기준값을 봤을 때 입자수가 몇 개가 나오면 우리 몰수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몰의 질량이니까 어떤 특정한 놈에 우리가 화학식 1몰의 질량을 하면 그 기준값하고 실제 질량을 비교해서 몇 몰인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에서 보다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기준했을 때 그놈의 부피가 주어지면 그거 비교해서 그 몰수를 거꾸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식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이제 다 정리한 거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개념 연습 문제 풀면 이제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을 좀 다른 반들은 이제 저 양적 관계까지 많이 다 나가고 했는데 애들이 좀 많이 그만뒀어요. 그만 있어요? 한 번 했는데요? 아니 양적 관계까지 나가주는 게 있잖아. 3회차 수업 때문에 그만뒀어. 왜 그런지 알아? 네.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러면은 화학을 선택한 건데 어떻게? 이제 화학을 선택했으면 그냥 화학을 지금부터 머릿속에 마음속에 버리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뭐 내가 못 가르칠 수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거 가르쳐도 일단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방학 때 방학특강할 때 보통 방학특강 10주 하잖아. 10주 동안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만 해도 모질라. 그래도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신 바로 이제 내신이잖아. 계약하면. 그럼 내신이니까 만약에 이제 방학 때 수학만 열심히 하고 과학은 좀 그래도 뭐 통합과학 해보니까 좀 쉬우니까 자, 계약하면서부터 이제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듣고 막 이제 공부 좀 하다가 뭐 하는 거야? 던져버리는 거야. 와, 안 되겠다. 그래서 시험을 니네도 봐보면 알겠지. 은근히 평균이 뭐하다? 이게 엄청 낮아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자, 프로페인이라는 게 나와서 자, 프로페인의 분자량이 44다 이렇게 줬어요. 프로페인의 분자량은 44다. 그럼 1번 질문이 자, 프로페인의 분자량이 44니까 당연히 1몰에 해당하는 질량.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이라는 뜻이 만약에 프로페인이라는 입자가 1몰, 다른 말로 하면 6.0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 있으면 그걸 질량으로 치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얼마야? 이걸 왜 뭐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외국 사람이야? 이거야? 얼마다? 그냥 얼마? 44 그램 퍼 몰이죠. 항상 1몰만큼 모여 있으면 화학 식량은 그램만큼 붙인 질량이 된다. 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프로페인이 44g이 있대? 그럼 분자수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그냥 몇 몰 있는 거야? 44g 있으니까 몇 몰? 응, 1몰. 분자수 보면 자, 1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표준 상태. 자, 화학에서 표준 상태라는 건 0도씨 1기압이야. 그럼 0도씨 1기압에서 프로페인이 44g 모여 있대? 그럼 그걸 부피로 바꾸면 얼마다? 뭐 계산을 해? 아니 44g이 있으니까 몇 몰인데? 1몰. 그러면 0도 실기하면서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얼마야? 22. 그러니까 그냥 22.4죠. 아. 의미하고 있어 그거를. 22.4리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4번. 자, 프로페인이 얼마 있대? 실제 질량 22g 있대. 그럼 22g이 있는데 기준이 되는 값이 몇입니까? 44. 그지? 1몰 질량이 44. 그러니까 따라서 몇 몰인가? 2분의 0.5몰인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준 상태에서 기체 22g의 부피. 표준 상태 기체 20. 그러면 표준 상태에서 기체 22g이니까 프로페인 기체 22g이었으면 좀 전에 했으니까 몇 몰인지? 0.5몰이죠. 그지? 0.5몰이니까 만약에 부피로 치면 얼마다? 11.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계산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표에 자, 빈칸을 하나씩 채워보는 거예요. 자, 조건은 영도 실기할까. 자, 그럼 먼저 자, 수소라는 기체가 있는데 수소라는 기체가 여기 얼마 있대? 22.4리터 있대. 그럼 영도 실기하면서 수소라는 기체가 실제 22.4리터가 있으면 몇 몰? 1몰. 그지? 그럼 지금 수소라는 기체가 1몰이 있어. 그러니까 질량으로 치면 몇 g이야? 질량으로 치면 1몰이 있으니까 화학 식량에 그램 치면 그게 곧 질량이니까 그냥 2g이고. 자, 그 다음에 분자수로 치면 1몰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아보가드로 수는 이렇게 하라는데 요거 떼세요. 이렇게. 그냥 아보가드로 수는 요렇게 6 곱하기 10의 23승. 그러니까 얘는 6 곱하기 10의 23승만큼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지금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자, 요게 들어와요. 자, 3 곱하기 10의 23승인데, 자, 그럼 3 곱하기 2의 23승이라는 분자수가 있어. 그러면 몇 몰? 여기도 써줘야 돼. 자, 몇 몰? 그렇지. 2분의 1몰, 0.5몰이니까. 표준 상태에서 0.5몰이니까 부피로 치면 몇 리터? 몇 리터? 11.2리터. 22.4의 절반이니까 11.2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잘해야 돼. 그럼 얘가 0.5몰이 지금 있는데 질량이 몇 g입니까? 8g이지. 그죠? 0.5몰이 있을 때 질량이 8g. 그러면 내가 분자량을 구하고 싶잖아. 분자량이라는 건 뭐야? 1몰이 해당하는 거에 질량이 곧 분자량. 그지? 화학 식량이 되는 거니까. 그럼 0.5몰이 있었을 때 질량이 몇 g입니까? 8g. 그럼 1몰 있으면 질량은? 그러니까 얘는 화학 식량이 16이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래. 그러니까 1몰 질량이 44다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봤을 때 이게 기준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기준이 44인데 지금 얼마밖에 없으니까 11밖에 없어. 그럼 몇 몰이야? 4분의 1몰. 그럼 0.25몰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0.25몰 이렇게 나오니까 개수를 치면 6에다가 4분의 1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 1.5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그죠? 그럼 부피로 치면 얼마? 그렇지. 부피로 치면 5.6리터에 해당해요.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 분자수 봤더니 분자수가 1.2 곱하기 10의 24승이래. 알았죠? 1.2 곱하기 10의 23승. 근데 기준이 되는 값이 얼마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기준이 되는 값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몇 몰? 자, 다시 써볼게요. 자, 1.2 곱하기 10의 24승이잖아. 그지? 이만큼 있는 건데 이거를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뭐하래? 나누는 거잖아. 이게 기준이니까.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얘는 몇 곱하기? 10 몇? 만약에 12로 만들면 12 곱하기 10의 몇 승이야? 산수를 진짜 못하는구나. 아니 그러면 이거만 계산해. 요거만 계산해. 10의 23승분의 10의 24승 하면 10의 몇 승이야? 10의 1승이잖아. 그럼 10의 1승에다 1.1 곱하면 12지. 그거 2육으로 나누면 자, 그래서 얘는 몇 몰 있는 거야? 얘는 2몰 있는 거지. 2몰. 그럼 2몰이니까 2몰을 부피로 치면 몇 리터? 44.8리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나는 지금 얘가 분자량이 64짜리가 있는데 그놈이 지금 몇 몰 있으니까 2몰 있는 거잖아. 그럼 질량으로 바꾸면 몇 그램? 응? 128g. 질량으로 바꾸면 128g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네들이 이게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 값이 나왔을 때 이게 서로 빠르게 탁탁탁 바뀌는 게 뭐다? 절대로 잘 안 돼. 그래서 여기가 뭐 한 거야? 어려운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려운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 여기도 이제 구구단처럼 자연스럽게 해서 딱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식 양쪽 관계 하면은 개념이 없는데 막 문제에 다 개념이 있으니까 막 문제 자료 해석하다가 막 피통사 가지고 다 그만두는 거죠. 시험지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다음 중 그 숫자가 다른 거 하나 골라보시면 쫙 5개인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봐봐. 물이 18g이 있대.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 분자수가 얼마예요? 했으니까 얼마 있는 거야? 아, 모르겠어? 그냥 1이죠. 그냥 물의 화학식량이 18이니까 그지? 기준이 18인데 실제 질량이 18이니까 얘는 1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수소기체 몇 g인데? 1g인데 그럼 수소기체가 실제 1g인데 수소기체의 기준이 되는 화학식량은 몇이니까? 수소기체니까 수소기체니까 H2잖아 수소기체는 그럼 2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분자는 몇 몰 있는 거야? 분자요? 아니 그러니까 원자수 물어봤으니까 일단 분자수 먼저 구해야 되니까 수소기체에 1g이 있다고 치면 수소 분자가 몇 몰 있는 거야? 응? 계산장이네. 아니 수소기체는 H2라고 H2. 네. 그럼 H2니까 분자량이 2란 말이야. 네. 그럼 얘 1몰 질량은 2g/몰이야. 네. 이게 기준인데 지금 몇 g밖에 없대. 1g. 그럼 0.5몰이지. 아.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0.5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0.5몰에 H2가 있는 거죠. 그럼 원자로 치면 수소 원자 몇 몰 있는 거다? 1, 0.5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이렇게 1몰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영도실리안. 자, 부피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부피가 나왔어요. 부피가. 그럼 일단 영도실리안에서 기준이 되는 부피가 얼마야? 어? 아, 그게, 야, 그렇게 안 외워져? 왜? 22.4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영도 실기하면서 기준에는 1몰의 부피가 22.4인데 지금 여기 몇 리터 있어? 5.6리터 있으니까는 암모니아 기체 분자가 몇 몰 있는 거야? 응? 0.2, 그치? 0.25몰에 뭐가 있다? NH3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수소 원자를 물어봤으니까 수소 원자는 얼마 있는 거야? 0.75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다른 거 하나 보라니까 얘가 다르겠죠. 자, 그럼 다시 4번 보시면 영도 실기하면서 산소 기체 22.4리터 속에 산소 분자수. 그럼 연도 실기하면서 1몰 기준이 되는 값이 얼마니까? 22.4인데 22.4 있는 거잖아 그냥. 22.4인데 22.4 있으니까 얼마가 됐다? 자, 1몰이다. 자, 그 다음에 황산 암모늄이 여기 얼마 있냐면 132의 화학식량이 갖는 건데 자, 66g인데 그럼 기준이 되는 게 130인데 실제로 있는 건 66g 있으니까 딱 얼마 차이나? 절반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황산 암모늄이 통 얼마 있는 거다? 2분의 1몰만큼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거기에서 암모늄 이온의 수가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가 2분의 1인데 여기 보면 NH4의 2라고 써 있으니까 따라서 몇 몰이다? 자, 1몰이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준이 되는 기준값을 생각을 해야지만 그 기준값하고 비교해서 현재 값이 이러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영도 실기하면서 아르곤 기체 11.2리터 속에 들어가 있는 아르곤 원자. 그러면 참고로 아르곤은 원자면서 분자이기 때문에 그냥 화학식으로 쓰면 AR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르곤을. 그러니까 아르곤이 11.2리터인데 영도 실기하고 그러면 몇 몰 있는 거다? 2분의 1몰. 기준이 22.4니까 따라서 아르곤은 0.5몰이 있는 거여서 여기 있는 거에서 아르곤 원자와 같은 수가 있는 걸 골라보시오라고 했어요. 골라보시오. 그럼 첫 번째, 자, 영도 실기하면서 11.2리터 그럼 몇 몰? 2분의 1몰. 근데 거기는 당연히 수소 분자수 보러 왔으니까 얼마 있는 거야?
0.5몰. 만약에 수소 원자수하면 몇 몰 있어? 수소 원자수하면 1몰 해야지 H2니까. 응? 진짜? 또 모르겠어?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0도 실기하면서 자 5.6L, 5.6L. 그럼 5.6L니까 기준이 0도 실기하면 20.4L니까 몇 몰 있는 거다? 0.25몰. 그럼 0.25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O2가 있는 거지? 거기 안에는 산소 원자는 몇 몰 있다? 0.5몰. 0.25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자, 그냥 마지막에 디귿 0도 실기하면 헬륨. 자, 헬륨도 아르곤처럼 그냥 원자 자체가 분자죠. 그래서 헬륨이 5.6L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헬륨 원자 수 물어봤으니까 얼마? 응? 뭐라고? 그냥 0.25. 5.6L니까 그냥 0.25. 뭘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하고 니은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5번. 자, 그림은 부피가 다른 두 용기에 기체가 들어가 있는 모형을 나타낼 때. 근데 여기서 뭐가 똑같냐면 자, 온도랑 압력은 똑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제 온도하고 압력은 똑같으면 아까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식에서 온도 압력이 똑같으면 기체는 부피가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그죠? P V는 nRT 때문에. 그럼 이 그림을 잘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입자가 있고 얘는 하나, 둘, 셋, 4개 입자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입자 수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얘에 비해서 뭐가 커야 돼? 부피가 더 크겠죠. 근데 입자 수가 몇 대 몇이니까? 응? 입자 수의 비가 3대 2지. 그러면 결국은 입자수 n이라고 하는 입자수가 3대 2이기 때문에 부피값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부피값도 똑같이 3대 1. 이유는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 압력이 똑같으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기억이 안 나시면 PV인 nRT라는 식을 써서 이렇게 지워서 무엇이 비례하냐 이것만 찾아보면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 가하고 나는 순물질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지? 근데 뭐 나오진 않을 텐데 그림 봤을 때 얘는 요 놈하고 요 놈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혼합물이고 얘는 화학적으로 결합했으니까 얘는 화합물이니까 둘 중에 누구만 순물질이라면 나만 순물질이야. 나와요? 응, 나만. 아, 혼합물은 순물질이 아니야. 아, 그래요? 처음에 앞에서 수업할 때 설명했어. 네. 순물질,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니까 화합물이나 포동성 물질만 순물질. 자, 그 다음에 자, 기체의 부피의 비는 자, 몰수비가 몇이니까 3대 2니까 부피의 비 몇 대 몇이다? 3대 2다. 자, 그럼 이 디귿선 지선이 빨갛게 해놨는데 갑자기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자, 밀도를 물어봤어요. 밀도. 알았죠? 밀도. 근데 이제 밀도는 원래 화학에서 보통 우리가 배울 때 밀도는 뭐분의 뭐냐 하면 그 정도 알지? 모르냐? 응? 밀도라는 거는 서로 다른 물질에 뭘 비교하는 거냐면 질량을 비교하는 거야. 근데 분모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야?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 그래서 기준이 뭐가 되냐면 부피야.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부피를 똑같이 한 다음에 질량을 비교해봐라.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그림을 잘 봐봐. 이 그림 보면 X하고 Y라는 원자가 있는데 X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여기도 X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 다음에 Y라는 원자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 그럼 양쪽이 뭐가 똑같다는 거야? 응? 개수가 다 똑같으니까 양쪽이 질량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질량이 서로 똑같으니까 밀도 부피는 서로 뭐야? 반비례하는 거지. 그렇죠? 밀도 부피는 서로 질량이 똑같으니까 밀도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부피의 비가 몇 대 몇이니까 3대 2니까 밀도 값의 비는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 6번. 자, 그림은 임의의 원소 A하고 B로 구성된 분자 가하고 다의 자, 1몰의 질량을 성분 원소의 질량으로 각각 나타냈고 A하고 B의 원자량 각각 A, B고 자,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테니까
선생님 정리해보면 일단은 물질이 몇 개 있냐면 A하고 B로 구성된 분자라는 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도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도 있어. 그래서 가나다 이제 3개로 되어 있는데 먼저 가를 잘 보시면 가는 A의 질량이 2A고 B의 질량이 스몰 B네.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물질은 뭐하고 뭘 비교해 봤을 때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봤을 때 A는 2Ag만큼이 뭐한다? 존재하고 B는 Bg만큼이 존재한다. 이런 뜻의 표가. 그 다음에 나는 A는 Ag만큼 존재하고 B는 2Bg만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다는 A는 2Ag만큼이 존재하고 얘가 4B만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칠판에 쓴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분자 가다의 1몰의 질량을 성분 원소의 질량으로 나타냈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 가가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A하고 B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만약에 1몰이 모이면 요거의 질량하고 요거의 질량이 합한 게 전체 분자량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요 값을 놓고 봤을 때 여기 보면 A하고 B에 각각에 뭐가 있어? 원자량이 있잖아. 그럼 요거는 실제 질량인데 저기는 A, B는 뭐가 되니까? 원자량이니까 이 실제 질량을 1몰 질량이 원자량으로 나누고 1몰 질량이 원자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는 거야?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는 A라는 거하고 B라는 게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 2대 1로 결합하니까 어떤 분자가 되냐면 A2B라고 하는 분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같은 놈로 해보면 나는 뭐야? 나는 A, B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다는 A 뭐에 2에 B4라고 하는 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억 선지를 보면 1몰의 가에 자, 만약 얘가 1몰 있다고 치면 1몰의 가에는 A 원자는 몇 몰 있다? A2니까 2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의 분자식을 써본 거다 A2, B4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디귿에 1몰의 질량을 비교하여 자, 얘와 얘 1몰의 질량을 비교하여 그럼 결국 1몰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얘네들의 화학 식량을 비교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에서 보면 누가 누구보다 크대 원자량 B가 A보다 원자량이 크니까 얘네들의 분자량을 비교하면 위에 게 크겠어? 아래 게 크겠어? 당연히 아래 게 크겠죠. 그래서 분자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표는 원소 A하고 B로 이루어진 화합물 X하고 Z에 대한 자료다. 그래서 이제 자료가 쭉 써 있어서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이제 무언가 판단하는데 반드시 이 문제를 꼭 이해해야 되는 게 어차피 이런 걸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표는 원소 A, B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이렇게 있대.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H2O나 H2O2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질소와 플로린을 갖고 만들 수 있는 물질이 그냥 질소랑 수소 해볼게. 질소랑 수소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물질이 NH3도 될 수 있고 N2H4도 될 수 있고 N2H2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돌아오면 화합물이 X, Y, Z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마치 얘처럼 마치 X, Y, Z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그 X, Y, Z를 구성하는 원소는 몇 종류인데? 2종류인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의미예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잘 보면 화합물 X, 화합물 Y, 화합물 Z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분자당 구성하는 원자 수가 3개, 3개, 5개 되는 뜻이거든. 3개, 3개, 5개. 그러니까 A하고 B를 서로 뭐해서 결합시켜서 얘는 분자당 구성하는 원자 수가 3개가 나오고 얘는 5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분자단 구성 원자수가 3개가 나오는 거는 무엇과 무엇이 있는 거야?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뜻이 네. 한 분자가 있을 때 한 분자당 구성한 원자수가 얘는 3개, 얘는 3개, 얘는 5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냐고. 응? 아니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해보 다시 해볼게. NH3, N2H4, N2H2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 그럼 얘네는 구성하는 원소는 다 몇 종류야? 수소, 산소잖아. 근데 얘는 분자가 되기 위해서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얘는 그럼 이거 뭔지 못하겠네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A2. 그러니까 3개잖아 3개. 네. 3개면 어쨌든 A하고 B를 결합시켜서 총 구성하는 원자수가 3개 나오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A 하나랑 B 몇 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고. 모르겠어? 아니요. 니네 진짜 화학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여태까지 내가 지금 수업하면서 이거 3개, 3개, 5개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처음 봤어. 그럼 또 뭐가 있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A2 뭐가 있다? B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구성하는 원소가 3개니까 그 구성하는 3개는 이것 또는 이거라는 얘기죠. 이게 딱 전형적으로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 보여주는 거야. 이제 경우의 수를 줘서 그 경우의 수를 해결하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5개. 자 이제 뭐를 써보세요. A하고 B로 돼 있는데 5개 있는 거 써. 5개 뭐 있어? 근데 이거를 써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A하고 B로 구성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면 A 하나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왜 그걸 생각을 안 하냐고. 응? 그냥 A 하나 있으면 B 몇 개 있는 거야? 4개. 그럼 A 2개 있으면 B 3개. 그렇죠? 그럼 A 3개 있으면 B 2개. 됐죠? 그럼 A 몇 개 있으면 4개 있으면 B 몇 개? 이것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4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되는 걸 답을 뭐 하는 거야? 고르는 거고 얘는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 2가지 경우 중에 각각 뭐 하는 걸 고르라? 이제 맞는 걸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고를 때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자료가 그냥 예를 들면 A하고 B의 개수비를 주면 우리가 금방 뭐 할 수 있어? 금방 찾을 수가 있어. 개수비를 주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무슨 값을 줬기 때문에 질량 값을 줬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당황해서 뭐야? 못 푸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물 분자가 있었다고 쳐봐. 물 분자. 그 물 분자가 있으면 물 분자는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라고 하면 2대 1로 결합을 하는 거지. 그럼 질량비로 바꾸면 몇 대 몇이야? 응? 질량비로 바꾸면 몇 대 몇이야? 질량비로 바꾸면 몇 대 몇이야? 응? 1대 8이죠. 응. 수소는 원자량이 1이니까 그런 게 2개 있으니까 2고 산소는 원자량이 16이기 때문에 2대 16이니까 1대 8 이거야. 무슨 말이 되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여기에 성분원소의 질량이 나왔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게 A, B2인지 A2B인지 A, B4인지 A2B 이걸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써 있는 이 질량 B 값을 무엇으로 바꿔야 돼? 개수로 바꿔야지만 뭔가의 답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렇죠. 개수로 바꿔야지. 그러면 개수로 바꿀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질량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질량을 개수로 바꿀 수 있는 값은 무엇이 있으면 바꿀 수 있냐면 예를 들면 A하고 B의 화학 식량이 있으면 그냥 화학 식량으로 나누면 뭐야? 화학 식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니까 비교가 된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자료도 뭐야? 그런 자료도 없어. 그럼 우리가 그냥 저 자체를 써서 해야 돼. 7대 4, 그 다음에 7대 16, 그 다음에 7대 12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 봐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앞에가 다 뭐야? 그럼 777 이거잖아. 그럼 앞에가 777이면 만약에 다른 말로 바꾸면 어차피 777이라는 놈은 다 똑같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A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볼 때 뭐 A가 7g, 7g, 7g 있으면 얘네들 다 뭐가 똑같다라는 거야? 같은 A인데 다 7g, 7g, 7g이면 뭐가 다 똑같은 거야? 개수가 다 똑같은 거라고. 그잖아. 똑같은 물질이 7g, 7g, 7g 있어. 그럼 개수가 뭐야?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A가 같은 7g, 7g, 7g 있으니까 A가 만약에 다 같은 개수면 B는 4에 16이니까 개수 값이 얼마 나온다는 거야? 이게 4에 16이면 몇 배야? 그러면 4배 차이 난다는 얘기야, 얘네가. 그러니까 A를 뭐하게 놓으면? A를 똑같이 놓으면. 그러니까 A의 개수를 만약에 똑같이 놓으면 B의 개수는 몇 배 차이 나는데? B의 개수는 4배 차이 나는데. 돼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이렇게 비교하면 얘는 A의 개수를 똑같이 놓으면 B의 개수는 몇 배 차이 나는데? 3배 차이 나는데. 그러면 어차피 얘네 둘은 이것 중에 하나잖아. 얘네 둘 중에 각각 하나씩을 갖는 거니까 A의 개수를 똑같이 하면 B의 개수가 몇 배 차이 나는데? 4배 차이 나니까 얘는 A, B2고 얘는 A2이니까 A의 개수가 뭐하지 않아? 똑같지 않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2분의 1을 하던가 아니면 얘한테 어차피 얘는 얘가 1대 몇으로 결합하니까 1대 2로 결합하니까 얘가 살짝 2를 쓰면 얘가 몇이 돼? 4가 되지 않게. 그러면 A의 뭐가 같은데? 질량이 같은데. 질량이 같다는 건 결국 A의 개수가 뭐야? 같다. 그럼 A의 개수가 같다라고 해서 내가 얘를 똑같이 A2로 만들면 얘네가 몇 배 차이 나? 4배 차이 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누구라는 거야? 그렇지. 얘가. 얘가 A2죠? 미친. 그래서 얘가 A, 2, B 이렇게 돼.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얘는 A 뭐가 된다? A, B, 2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얘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게 몇 배 차이나? 그럼 똑같은 물질인데 질량이 3배 차이 난다는 건 똑같은 물질의 질량이 3배 차이 나면 똑같은 물질의 질량 3배는 개수도 3배 차이 나.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렇지. A2의 B3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 B로 나왔다는 거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어차피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수로 뭐한다? 개수로 바꿔서 표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얘 3개짜리 뭐고 A2 뭐고 A2B 이해되겠어요? 요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A, B2고 마지막에 있는 건 A2 자, B3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할 수 있는 게 A 2개랑 B 하나랑 결합해서 이 X라는 물질이 만들었는데 그 물질의 성분 원소의 질량 B가 7대 4잖아. 그럼 A가 2개 있는 게 몇에 해당하고 7이고 B 하나 있는 게 4다. 뭐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A의 원자량, 자 A의 원자량을 스몰 A라고 하고, 자 B의 원자량을 스몰 B라고 하면 A의 원자량 몇이라고 해도 되겠어? 아니 A2가 7이라고. 그럼 A 하나의 원자량은 얼마냐고? 2분의 7. 그래서 A 하나의 원자량은 3.5가 되고, 그럼 B는 그냥 몇 하면 돼?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량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은의 Z의 분자식이 뭐예요? 그럼 A, 2, B3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되게 이제 지금부터 이 밑에 있는 이 색이 계속 나올 텐데 X가 1g이 들어있는 A 원자의 몰수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게 일반식이 있어요. 일반식이 있기 때문에 자, 일반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 뜻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뜻을 x 1g 이렇게 먼저 해봐야 될 게 그냥 비교하면서 만약에 H2O가 있었다고 칩시다. H2O가 1g 있어. 1g 몇 몰이? H2 1g 있으면 몇 몰이? 뭐 18몰이라고? 아니요. 몇 몰? 응? 1g 쓰니까 몇 몰이야? 18분의 1몰이잖아. 그잖아. 1g이 있으니까 이건 실제 질량이니까 이거 몰수로 구하려면 얘 기준이 되는 값이 18이니까 18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8분의 1몰 있는 거야. 18분의 1. 그럼 얘가 1g 있으면 얘가 18분의 보다 1몰이 있는 거지. 그럼 18분의 1몰에 뭐가 있는 거야? H2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이제 수소는 몇 몰이 있는 거야? 수소 원자는 5분의 1몰, 산소 원자는 18분의 1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 저런 표현이 지금부터 계속 나올 텐데 어떤 놈 1g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항상 제일 처음에 얘를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식으로 만들면 뭐냐 하면 이렇게 써야 돼. 자, 1g이니까 1g 그 놈에 해당하는 실제 질량을 뭐다? 화학 식량. 다른 말로 1몰 질량으로 1몰 질량이니까 그램 퍼 몰로 나눠야지 뭐가 나오는 거야? 그래야지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일 앞에 이게 있어야 돼. 알았지? 이거에다 곱하기 뭐 하는 거냐면 곱하기 한 분자를 구성하는 특정한 놈의 원자수 이렇게 곱해야지 여기 있는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이제 밑에서도 보면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일반식으로 정하면 이렇게 돼서 화학은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돼. 그리고 니네가 지금 이제 내가 질문했을 때 뭔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례 반비례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화학은 그게 압도적으로 필요해. 상대값이어서 얘하고 얘가 뭐 2대 4야 2대 4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되게 좌절하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돼? 어떻게 꾸역꾸역 그냥 내신만 잘 넘기고 그냥 수능 안 보면 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 중간고사가 제발 이 양적 관계가 뭐하게 나와라. 쉽게 나와. 근데 아무리 쉽게 내도 뭐 애들은 다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시 문제로 들어가면 x 1g에 들어가 있는 뭐야? A 원자수의 뭐래? 몰수를 구하니까 일단 이 x의 뭘 구해야 돼? x의 뭘 구해야 돼? 응? 이걸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분의 1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것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요게 A2 B니까 뭐 조금 전에 하니까 이거 합치면 얼마가 돼? 얘 원자를 3.5라고 하고 얘를 4라고 한 거잖아. 그지? 그럼 그냥 뭐다? 11 하면 되겠지? 얘는 11분의 뭐에다가 1 곱하기 무슨 원자니까? A 원자 2개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죠? 그럼 이제 Y 또 몇 그램 했으니까? 1g 했으니까 얘는 얼마하고? 3.5하고 얘는 몇 하니까? 4 한 거잖아. 그죠? 그럼 8에다가 3점을 더하는데 그럼 아 이거 귀찮다 숫자가 귀찮다. 그냥 이거 이렇게 바꾸자. 이거 7, 8 합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비율이니까. 알았지? 그럼 얘 그냥 7, 8 하면 얼마가 돼? 14 하면 그냥 뭐야 14면 그냥 22죠? 그럼 얘는 또 이제 7, 8 하니까 7에다가 8 하니까 16에다가 7 더하니까 얼마야? 23이니까 왜 이래 씨 이건
하고 뭐 부러지다니. 자, 그래서 얘는 얼마분의? 23분의 1 곱하기 y가 b에 온다으니까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보다 뭐하겠어? 더 크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반식을 좀 기억을 하시면 이제 밑에 문제를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저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8번. 자, 표는 A와 B 두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가하고 나에 대한 자료다. 원자량은 A가 B보다 더 크다. 그래서 A의 원자량이 자 B의 원자량보다 더 크다. 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봤더니 분자당 구성하는 원자 수는 두 개. 자, 그럼 화학식으로 쓰면 뭐야? A, B. 그렇죠? 화학식으로 쓰면 A, B. 아 알아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정말 괜히 저기서 찔려가지고 그러면 나는 분자당 구성하는 원자수 몇 개래? 4개지. 그럼 분자당 구성하는 원자수 4개니까 하나 처음부터 시작하면 A의 뭐가 되던가? B3가 되던가. 그 다음에 A2에 B2가 되던가 아니면 A3에 B가 되던가. 이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것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 가운데 있는 건 그냥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가운데 있는 건 얘 몇 배야? 그럼 만약 얘가 맞으면 얘가 17이 나오면 안 되고 20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요거 또는 요거잖아. 그럼 둘 중에 어떤 건지를 고르려고 이 힌트를 뭐야? 준 거야. 그러면 이제 뜻을 생각해보면 가라는 거는 A, B가 합쳐서 분자량이 100이 나와 10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얘가 A, B, 3라고 하면 A, B, 3 합쳐서 몇이 나오는 거야? 17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눈으로 이렇게 잘 비교해 보시면 자 이걸 수 빼면 2B가 7이 나오잖아. 무슨 말이 이해돼? 그럼 B가 몇이니까? B가 3.5지. 그럼 B가 3.5면 A는 몇이니까? 6.5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A, B라는 분자고 얘는 뭐다? A, B, 3라는 분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응? 충분히 아는 거지?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나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 B가 A보다 뭐하다? 많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렇지? 당연히 B가 A보다 뭐하다? 많고 그 다음에 1g당 B 원자수. 자, 그럼 1g당 B 원자수니까 가는 1g당 B 원자수 얼마야? 응? 조금 전에 하고 왔잖아. 가는 얼마다? 10분의 1 곱하기 B 원자 하나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나는 17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럼 누가 더 크다? 이게 더 크죠? 그지? 자, 그 다음에 AB5의 분자량 AB5. 그럼 AB5의 분자량을 물어봤으니까 A의 분자량은 조금 전에 우리가 원자량을 계산했을 때 6.5고 그 다음에 B의 원자량은 몇 해면 되니까 3.5였잖아. 그럼 AB5니까 A 하나가 얼마에다가 6.5에다가 괜히 했다. 그냥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두 개씩 그냥 하자. 자, 그다음 B는 몇 개 있어? 5개 있으니까 이제 3.5 곱하기 자 5를 하면 이제 이 값이 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까? 17.5잖아. 그럼 17.5에 6.5 더하니까 24죠. 그죠? 24. 그러니까 몇 배야? 가는 10이잖아. 얘는 24고. 그러니까 몇 배야? 2.4배가 되겠죠. 근데 이거 왠지 2.4배 맞는 것 같아. 잘못 쓰는 것 같지? 이 사람 이 숫자 이상하잖아. 내가 치다 잘못 쳐서 그래요. 2.4배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9번. 자, 표는 원소 A하고 B로 이루어진 분자 가하고 나에 대한 자료다. 그래서 가하고 나에서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자, B가 A보다 많으면 더 많대요.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B가 A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가하고 나 둘 다 누가 누구보다 많다? B가 A보다 많아야 돼. 알았지? B가 A보다 많다. 그럼 가는 누구야? A, B, C. 응? A, B, 3 이렇게 되겠지. 됐죠? B가 무조건 A보다 많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총 부자단 구성 원자수 몇 개니까? 6개니까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원래 3, 3이면 서로 똑같은 거잖아. 근데 B가 많아야 되니까 A, 2, B, 4 되죠? 그 다음에 A, B, I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둘 중에 누가 많냐 이제 이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보면 A하고 B의 임의의 원소 기호인데 원자량은 반드시 뭐가 나오는데 자, 자연수가 나와야 돼. 알았지? 그럼 요거부터 해보면 요게 쉬우니까 자 요렇게 빼보면 자 요렇게 빼면은 이 B잖아. 네. 그러니까 원자량 B의 원자량 이 B는 요거 빼니까 몇이 나와? 15지? 네. 그럼 자연수가 안 나오겠지. 이 B가 15니까. 아. 됐죠?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야? A, 얘라는 B, 거지. C. 그래서 얘는 A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우리가 얘를 그냥 2배 해봐. 어차피 B를 A를 맞추면 얘를 2배 하면 이게 34가 되지. 그지? 자, 요 식을 2배 해보라고. 네. 요거 2배 하면 이제 A를 똑같이 맞추면 요거 34니까 네. 34에서 31 빼면 2가 나오잖아. 네. 그럼 얘는 6개 있고 얘는 4개 있으니까 아. 빼니까 B의 원자량이 몇 나오는 거야? 1. 그럼 B의 원자량이 1이니까 A의 원자량은 몇이다? 14. 그러니까 암몬이야, 저 암몬. 실제로 쳐보면 얘는 NH3고 그 다음에 얘는 N2H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원자량의 B는 A하고 B가 몇 대 몇이다 했으니까 14대 몇이다? 1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식이 A2B2 자 A2B2 그러니까 N2H2 아까 쓴 N2H2니까 28에 2 하니까 얼마다? 30 이렇게 되겠지. 자 디귿선지 봐봐. 디귿선지 여기 무슨 말이 써있어? 같은 질량이잖아. 이건 아까 표현한 1g이랑 똑같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화학에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나와도 아 이건 그냥 조금 전에 본 거랑 1g의 의미랑 똑같은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g의 가하고 나에 포함된 비원자수 물어봤어. 그러니까 일단은 가부터 계산하면 몇 분의 몇? 17분의 1 곱하기 몇? 그렇지 3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몇 분의? 32분의 1 곱하기 몇? 4.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비교하시면 되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표는 물질 가하고 다에 대한 자료다. 자, 정우를 판단해 보시오. 근데 자 0도시 1기하면 얘는 기체, 얘는 기체인데 자 얘는 액체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억이 물어본 게 A, B, 2, C의 분자량은 뭐야? 물어봤다는 그 의미는 결국은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세 개의 식을 잘 모여서 조합을 해서 A의 원자량, B의 원자량, C의 원자량을 다 뭐하라는 거야? 구하시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방정식을 몇 개를 세우는 거야? 세 개를 세우고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값을 구하라. 자,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내신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기존에 있는 물질을 많이 내는 편이기 때문에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되게 자주 접하던 원자량, 분자량 값이 나오는 건 그냥 잘 찾으시면 답은 금방 나와.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게 다 뭐 해야 돼? 다 해봐야 돼. 알겠죠? 다 해서 구해야 되고 아니면 간단히 해도 나오고. 근데 느낌상 여기 몇이라고 써있어? 44야. 근데 AC2야. 누굴 것 같아? 44인데 AC2다. 저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그게 더 이상하지. CO2예요. CO2. CO2가 12에 32 하니까 44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CO2. 근데 원래 정확하게 치면 뭐 해야 돼? 다 방정식 세워서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요게 C잖아. 그럼 C2에 B 포함이 28 나오는 거잖아. 그럼 C2에 H 포함이 되지. 그러면 그 사이에 낑겨 있는 새끼 B2, C2 하니까 누구야?
B2C2하니까 H2O2 과산화수소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A, B to C 이렇게 A, B to C 그럼 A, B to C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 산소보다 하나인 요거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이에요. 분자량이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는 얼마야? 30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 니은 똑같아 또 1g에 포함된 탄소 원자수 1g에 포함된 탄소 원자수 탄소가 아니고 C 원자수 C 원자수 그럼 얘하고 얘 비교하니까 1g 물어봤으니까 몇 분의 34분의 1 곱하기 탄소 C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2 되고 그 다음에 다는 몇 분의 44분의 1 곱하기 C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2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 자, 가하고 다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여기 잘 보시면 0도씨 1기압은 물질 1g이 뭐야? 부피잖아. 물질 1g. 그러니까 뜻은 물질 1g에 해당하는 부피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럼 이거를 식으로 쓰면 뭐가 되냐면 물질 1g에 해당하는 거에 부피 이거라고. 그렇죠? 물질 1g에 해당하는 거에 부피. 물질 1g에 해당하는 거에 부피. 그럼 뭐다? 질량분의 부피잖아. 그럼 질량분의 부피는 뭐가 되냐면 밀도분의 1을 구하시오. 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뭔가 하나씩을 알려드릴 때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자, 아까 선생님이 썼을 때 PV는 nRT라고 하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n 값은 몰수기 때문에 요 식을 다시 쓰면 자, 내가 어떤 물질의 질량을 알고 있으면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뭐로 나누면 돼? 자, 화학 식량으로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요 식이 좌변을 그냥 놔뒀을 때 우변이 n은 n분의 w 곱하기 r 곱하기 라지 t 이렇게 나오니까 요랬을 때 요거하고 요거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야. 알았지? 요거하고 요거의 위치를 바꾸면 이제 이렇게 p m은 v분의 w의 r 곱하기 t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 쓰여있는 거죠? 0도 실기압이잖아. 그럼 0도 실기압이니까 온도와 압력이 서로 뭐야? 똑같으면 알죠? 온도와 압력이 똑같으면 기체의 1몰 질량은 부피분의 질량값에 뭐 하는 거야? 비례하는 거야. 근데 부피분의 질량값이 자 다시 쓰면 뭐야? 밀도야 밀도. 그러니까 고로 1몰 질량 기체는 1몰 질량이 해당하는 게 뭐에 비례한다? 밀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되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야. 뒤에서도 어차피 다시 나오긴 하는데 비교할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문제를 보면 0도 실기압에서 가하고 달하는 두 기체가 있는데 두 기체에 1g에 해당하는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질량분의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밀도분의 1이잖아. 밀도분의 1이면 지금 얘하고 얘가 분자량비가 몇 대 몇이니까 28대 44지. 네. 그럼 밀도비도 28대 44거든. 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밀도분의 1의 비는 뭐다? 44대 28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가가 다보다 뭐다? 더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됐죠?